안녕하세요. 오늘 눈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앵콕학원 개성고 영어 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그리고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왜 하필 많고 많은 개성고 영어 수업 중에서 꼭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입니다. 제 소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중간고사 성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서 개성고만 전담을 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모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1등급 총 15명, 2등급 21명을 배출했고 1학년만 말씀드리면 1등급 총 5명, 2등급 4명을 배출했습니다. 1등급 5명 중에 100점이 총 4명이고요. 개성고 전체에서 100점은 5명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이 부분을 제 입으로 읽기엔 조금 낯간지러워서 여기는 생략을 하고, 그 네이버에 개성고 영어 또는 개성고 정영준 이렇게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개성고 영어 시험에 대한 통찰력과 제 성격이 묻어나는 글들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성적 향상 사례, 이게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 점수를 첫 시험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첫 시험은 아이들이 뭔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성적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제 블로그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꼭 봐주세요. 이번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난이도가 중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100점이 5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난이도가 중간고사 때 하락하면 기말고사 때 또 올라와서 결국엔 한 중상 정도로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나 또 올라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등급 점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 되게 예외적인 사례이고, 아마 100점이 많아서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이 되게 유별나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휘 문제가 특히 쉬웠고요. 독해도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선지의 해석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 정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보면은 정말 쉬운 문제였거든요. 혹시나 이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지금 현재 실력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반드시 실력을 키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돼요. 보시면 정말 쉬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난이도가 최하 수준의 문항이 5개 있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어휘 문제였는데 이게 그 정답이 되는 선지들의 어휘였어요. 틀린 것끼리 짝지어라.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틀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혹시 이 문제 틀렸다? 어휘 수준이 정말 밑바닥인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미리 가르쳐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퀴즈 앤 링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야 라고 문장도 예문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어떤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딱 봤으면 딱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가르쳐준 표현들이 정답으로.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는 것은 사실 성실함의 문제이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를 깔아주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정말 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올 만한 어려운 문제들은 다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위권을 구성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보시면 여전히 개성고 특유의 서술형 킬러 문항도 나왔고 객관식 킬러 문항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뚫고 100점을 맞았다고 하니까 저는 놀라울 뿐이죠. 물론 옛날처럼 그 서술형 킬러 문항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못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 노력하면 쓸 수 있는 정도로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킬러 문항 형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객관식 선지 중에서 정말 긴 거, 지문이 요만큼 있는데 선지가 이만큼씩 5개가 이렇게 밑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B4 사이즈의 시험지 한 바닥에 문제가 2개 딱 있고, 이런 이제 개성고 특유의 문항도 나왔고, 그리고 어법 문제는 거의 다 변형을 했고요. 순서 문제는 특히 해당 지문의 원전을 따서 거기에 있는 걸 일부 변형을 해서 순서를 배열하게끔 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선 처음 읽는 그런 지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외워서 하다 보니까 시험 유형이 이런 게 낯설다 보니까 또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졌기도 했을 거예요. 점수도 낮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난이도가 중간이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뭘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등급을 받는가? 뭐 되게 간단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등급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 기간에 올인해가지고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진 아이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기간 때 불나방처럼 막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허허하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반대로 공부해야 돼요. 반대로.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지문 독해력을 요구한다. 아무래도 읽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정확하게 읽고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엔 이 어휘, 문법, 구문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각자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아마도 이 삼각형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좀 균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학습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해당 시험 범위에 나오는 어휘 당연히 외워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어장을 하나 꼭 골라야 합니다. 본인 수준에 맞게. 좀 쉬운 걸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려운 걸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학원에서 열심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도 낯선 어법 문제를 하나 딱 골라서 훅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를 맞춰 놓으면 돼요. 딱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이 나올 거야?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개성고 시험에는. 그냥 우리 서점 가서 문법 책 하나 꺼내서 거기서 쭉 핀 다음에 랜덤으로 문법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정복할 수 있는 고지예요. 그리고 구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구문 정도만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고3 모의고사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고3 것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좀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자신의 취약 지점을 파악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어휘 문제를 많이 틀렸구나. 나는 어법 문제를 많이 틀렸구나. 나는 주로 읽어야 할 게 많은 걸 많이 틀렸구나. 나는 서술형을 손도 못 댔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가 혹시 점수를 주는 문제, 완전히 떠먹여 주는 문제, 다시 풀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틀린 건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꼭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성적 향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두 개는 이번 성적 향상 사례인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40등으로 시작해서 1년 동안 저랑 함께해서 결국 전교 1등으로 올라왔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37등, 그리고 한 1월쯤에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올해 초 1월쯤에. 그리고 5월 달까지 5개월을 총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잘 맞았겠죠. 이 학생이 이제 쪽집게 찾아서 온 거예요, 사실은. 만년 2등급이라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서 온 건데 우연히 저랑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생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학생은 4등급에서 올라온 사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블로그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제 수업을 많이 듣고 있고, 개성고 1학년 정교 1등, 그리고 개성고 2학년 영어 1등부터 3등까지, 그리고 개성고 3학년 정교 1등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타학원 출강 없이 오직 개성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교에 관심 쏟지 않고 개성고만 연구하고 개성고에 관련된 것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개성고에 특화된 전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커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개성고 시험에 딱 알맞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뇌를 해서 시중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드는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꼭 제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맛집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성취,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